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재산보험 상품의 분류부터 살펴보면요. 재산보험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분류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해보험에서는 일반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이나 교통상해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질병보험에는 암보험, 간병보험, 치아보험, 간병보험에는 장기간병보험, 저희가 LTC, 롱텀케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해보험인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은 재산보험으로 구별되지 않는 거 연금보험, 이거 생명보험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골라내실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해보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질병보험에 이제 다음 중 질병보험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간병보험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 질병보험 하나를 딱 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해질병, 간병보험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해보험은 재해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치아보험은 무슨 보험이죠? 질병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보험을 구별하는 거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특징으로 내려와서 보면 상해와 질병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이 다수입니다.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도 다양하게 부과되어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약 부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여기 상해보험에 보시면 일반 상해보험이 있고요. 재해보험이 있고요. 교통재해보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보장의 범위가 넓을까요? 예, 상해가 제일 넓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는 다친 거는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교통재해라 그랬잖아요. 교통재해. 예를 들어 요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교통재해와 상해. 그러면은 교통재해는 교통사고로 다친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언가 특정하게 여기 교통, 휴일, 교통 이렇게 특정한 거를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보장의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 문제에 특정한 어떤 것만 보상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비싸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특정한 것만 보상하면 보험료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니까요. 자, 이제 상해보험의 의의로 들어가 볼게요. 상해보험은요,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로부터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만 보험사고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요. 자,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하여 다툼의 여지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가 확인이 딱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 상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적 사고로 인한 상해만 보험사고로 간주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발적 사고인지 외부로부터 일어난 일인지를 인정받아야지만 이렇게 상해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보험보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명보험보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봐야 돼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상해보험은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을 때 물어주는 거지 질병을 입었을 때 물어줄까요? 질병은 보상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상될까요? 심혈관 질환을 입원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 안 됩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를 입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가 발생했다. 이 두 가지는요, 손해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재산보험에서는 보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질병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 사고부터 살펴보면 상해보험은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입니다. 급격, 우연, 외래. 그래서 사고 발생 여부, 시기, 발생 원인, 피해 정도 등이 불확정적이어야 돼요. 우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연. 자, 그런데 생명보험은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상해 주잖아요. 사망 자체는 확정이고요. 발생의 시기만 불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을 보상해 준다는 거는 아주 확정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언제 돌아가시냐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아주 확정적인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거고 발생 시기만 불확정한 거예요. 근데 상해보험은요, 시기도 불확정하고 언제 일어날지 원인,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불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예요? 생명보험은 사망 자체는 확정, 그 다음에 시기만 불확정.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는 확정적이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적이다. 그러면 요거는 틀립니다. 이건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보험은 시기만 불확정이고 나머지는 확정이고 손해보험은
대부분이 다 불확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급여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의 보장이 가능하고요. 상해보험 같은 정액보장,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고 생명보험은 어때요? 정액보상 가능하죠. 자, 이번에 상해사고 요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요, 급격, 우연, 외래 아주 자주 나오죠.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상해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요건 동시 충족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해야 되고요. 이 사고 발생과 이 신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중 한 개만 충족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지속성, 계속성, 다음 중 상해사고 요건이 아닌 것은 해서 지속성이나 계속성을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니까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급격, 우연, 외래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급격성은요, 결과 발생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우리가 질병 같은 경우는 쌓여서 결국에는 이 질병으로 이게 발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상해는 어때요? 갑자기 길 가다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회피 가능성이 가능하므로 이거는 배제가 된다. 그래서 신체가 허약하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우연성은요,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뭔가 일부러 미리 알고 그랬다. 그러면 이거 우연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외래성은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해야 돼요. 내 몸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 밖에서 뭔가 부딪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성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의도한 사고는 자해행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외부에서 칼이 찔러진 거지만 이런 거는 배제가 돼요. 자, 그러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대요. 그러면 이거 질병으로 인정될까요? 여러분,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아픈 거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물건을 들다, 원인이 물건을 들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급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해로 인정이 되는 거지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술에 취해서 자다가 구토를 해가지고 기도를 막았대요. 이런 경우에는 외래성이 불인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외래성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구토물이 갑자기 막은 거잖아요. 급격하게 막은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이 돼서 불인정이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는 급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격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상해와 질병과의 관계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입니다. 약간 보험회사가 이제 상해로서 보상이 되려면요, 우선은 약관상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여야 되고요. 의료행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료행위가 결과와의 어떤 이루어진 일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과 실제 이제 발생한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고 발생과 신체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해의 결과로서 발병된 질병 보상할까요, 안 할까요? 인과관계가 이 사고가 상해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질병이 원인이 된 거는 이거는 상해하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요통이 생겼다. 이거는요, 상해가 원인이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과로를 입원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고 질병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 쪽에 더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상해에는 해당이 안 돼요. 자, 이제 상해보험의 종류입니다. 상해보험에서는 일반 재해, 교통사고, 레포츠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보험들이 존재하고요. 만기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수보장형은 만기환급이 없는 거, 만기환급형은 만기환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특약으로 이제 다양한 수술이나 입원이나 생활보조금 이런 것들 보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상해 개념부터 좀 살펴볼까요? 몸에 상처를 입은 부상보다는 좀 넓은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상해를 원인으로 질병이 생겨도 보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부상하고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보다는 상해가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좁은 의미이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죠.
자, 외관상 분명한 상처 조각이 남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요.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해 신체 장애 등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외관상 상처 자국이 남은 것에 한정해서 인정한다. 그러면 요거는 틀려요. 자, 생명보험은 상해 개념의 일부에 감염병의 보장을 더한 재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해보험보다는 조금 더 넓게 생명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급 감염범까지 보장하는 재해를 보장을 해요. 그래서 손해에 비해서는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1급 감염병, 여기를 이제 비워두고, 그러니까 생명보험은요, 1급 감염병까지 뭐로 인정해요? 재해로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어떤 그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 그 보장의 범위가 더 넓게, 재해에서는 더 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1급 감염병까지 재해로 보장 범위가 넓다? 이거는 틀린 거죠. 이거는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재해가 그런 거지, 여기 이 상해는 그렇지 않으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해보험의 종류예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주요 보장 내용을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사망, 재해장애, 재해수술, 재해입원, 만기환급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장이 됩니다. 재해장애는 재해를 원인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수술은 마찬가지로 재해로 수술을 했을 때, 재해입원급여금은요, 재해로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만기환급금은 보험기간 종료까지 피보험자 생존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간접적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상해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주계약에서 상해를 보장을 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해보험의 종류입니다. 상해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입니다. 보험기간은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가입 대상 연령은요,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 아주 위험한 분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65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60세 이상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주보험에는요, 질병 사망을 부과할 수가 없고요. 특약을 통해서만 질병 사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뭐 지급한다 그랬죠? 계약자 적립액 지급한다 그랬죠? 근데 기납입 보험료 지급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리고 상해는요, 보험료를 결정하는 게요, 직업 또는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위험한 직업일수록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마련해 두고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 직업과 비위험 직업 간에는 상이한 위험률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위험한 직업이 더 보험료가 비싸고 위험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덜 위험하면 위험률이 낮으니까 보험료가 싸집니다. 그런데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활용하는데요. 국가 직업 통계표를 활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확률과 직업은 무관하다 그랬는데 무관할까요? 직업은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아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 상해보험의 상품 설계입니다. 보험사고가 우발적인 외래 원인을 발생했을 때 연령별 위험률 구분 없이 산출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령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다르다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또는 직무, 위험에 따라서, 직무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지 연령별로는 보험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다니까. 자, 그다음에 단일률, 군단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요.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같은 연령이면은, 같은 직업군이면은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게 나이가 달라도 보험료는 동일해요. 같은 직업군이면은. 자, 그래서 단일률, 군단율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연령에 관계가 없다. 그래서 어떤 상해를 가입했는데 같은 직업이다, 20살이다, 50살이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감에 따라 보험료가 다 높아진다? 그러면 틀려요. 연령에 관계가 없다 그랬죠? 연령 수준에 따라 단일률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랬는데 연령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직업 위험 등급에 따라서 하는 거지 연령에 따라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이 있다.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 직무에 따라 보험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면요,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된다? 해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해보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 직업이나 직업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해지가 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직무 변경하게 되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 상법입니다. 상법. 근데 여기에서 보험업법에서는 피보험자 직무 변경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직업이 변경돼야 돼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돼야 통지 의무가 적용이 되는 거지, 계약자의 직업이 변경됐다,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변경 증가 통지를 하지 않게 되었거나 통지를 했는데 너무 위험한 직업이다 그러면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근데 무효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덜 위험한 직업을 바뀌어지면 보험료도 이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등급은요,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다시 또 3단계로 위험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뭐 5등급인데 3등급이나 9등급으로 하면 틀리고요. 3단계인데 5단계로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되면 지체 없이, 여러분 요거 지체 없이 이렇게 해놔요.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뭐 며칠 있다, 뭐 7일 있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통지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요, 보험금을 지급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고 발생 시 변경된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회사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더 내라.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1개월 이내 보험료 더 내세요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너무 위험하면 어떻게도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할 때는 당연히 해약환급금 지급하겠죠? 그런데 언제든지 뭐 해지 가능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 우리가 이제 통지 의무 위반하면요,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개월 이내 증액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위험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증액을 하거나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언제든지 1개월 지나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설계사에게만 알려준 건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업을 바꿨어요. 근데 바꾼 직업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이 집에서 뭐 있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는요,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경된 직업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 경우는 보상이 안 되고, 내가 그거랑 상관없는 걸로 다쳤다, 그 경우에는 전액 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보험료 변경 등 보험계약자 추가 납입 또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위험이 감소하게 되면 보험료 및 해약환급 산출방법서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을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로 보험료를 낼 수도 있지만 위험도가 낮아지면 환급도 가능하고요. 환급은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건 사례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이 경우에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작업 중, 기계를 작업하던 중에 손을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험금이 제한이 되겠죠. 제한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씨는요, 보험가입 당시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하고 농업 종사자로서 직업을 변경한 후에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한이 될 수 있겠죠. 무직자였던 C는요,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몇 달이 경과한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위험한 레포츠를 즐기던 정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서 다친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위험한 레포츠를 즐겼다는 거는 위험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친 건 뭐예요? 레포츠를 이용하다 다친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다친 거니까 이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관계없이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직에서 생산직에서 변경이 된 후에 작업 중에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는 보상될까요? 안 될까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내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